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법의 시간입니다. 법을 정확히 적용해서 법대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법대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1번, 지금 우리 신 차장이 지적한 대로 경찰이 지금 민주당의 사병이냐. 그쵸. 이런 지금 지적에 대한 답을 지금 경찰도 민주당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헌법재판소. 그쵸. 헌법재판소가 네, 지금 어저께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고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그런데 나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먼저 이것도 다 지금 민주당 발입니다. 민주당의 민주당 측 국회 측 탄핵 대리인이 변호인이 한 워딩이 있습니다. 그쵸. 그 워딩을 먼저 보시면 이거 뭐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한테 코치해주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이제 2차. 예. 여기 2차 변론 자칫 준비.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그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저기서 이야.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권유하신 바라고 그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그러면 이거 계엄죄는 내란죄는 처리한다는 얘기죠. 라고 하니까 네, 사실상 처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권유하신 바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정영식 재판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걸 권유했다고요? 라고 되묻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되묻지도 되묻지 않고 않고 그냥 쓱 넘어가요. 넘어가서 내용만. 내란죄 그래서 네. 처리할 거야 안 할 거야 요것만 지금 물어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권유하신 바라고 하는 거에 대해 지적도 안 해요. 예, 네. 지적을 지금 전혀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영식 재판관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지금 재판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추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핵 소추를 할 때는 네. 윤석열의 내란죄라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36번이나 쓰고 그런 여러 문장을 써서 이 주장을 하더니 내란죄를 뺀다고 그러면은 내란죄의 탄핵 소추문의 80%가 지금 바뀌는 건데 이거는 각하해야 돼라는 네.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미쳤어 내란죄를 왜 빼? 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내란이라고 지금 이미 내리 속에 박아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7일하고 14일 7일 날 탄핵 소추 한번 네. 했다가 부결됐잖아요. 네. 그리고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통과된 탄핵 소추안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헌법과 이 탄핵 소추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2가 뭐냐면은 2가 바로 내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국헌 문란행위 네. 이 두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뭘 요청하느냐? 내란행위, 비상계엄 선포권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파면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란이 빠지면은 그 탄핵 소추 사유의 결정적 사유 첫 번째 사유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내란죄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내란죄는 형사법상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입증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맛 행위는 있었지만 내란죄라는 주장은 하지 않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그런데 그거 원래 하려고 낸 하더라도 문장이랑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네. 그럼 이거 다시 써야죠. 그렇죠. 이걸 다시 써야죠. 헌법재판소가 하려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검사가 쓰는 기소장이잖아요. 네.
다시 써오세요. 근데 라고 해야 이제 되잖아요. 우리나라 탄핵이 너무 쉽게 돼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공소장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하거나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빼고 마음대로 주장을 하려면 우리나라 형사법에 있어서는 이 재판은 그럼 검사가 지는 재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죠. 예. 그 재판부에서는 그쵸.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공소장을 이렇게 내놓고 지금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맞아요. 이거는 지금 공소장이랑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재판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검사 측 패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이런 탄핵 소추안 내용과 이쪽 주장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항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아까 저희 보신 영상이 뭐냐면은 헌재의 변론 준비 기일, 네. 2차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변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제 진짜 변론을 하는 그 변론 기일은 14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도 5번 하겠다고 딱 날짜까지 정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변론을 하기 전에 변론 준비를 하는데 아까 보신 게 2차 변론 준비 기일이었고 작년 12월 27일 날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했습니다.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그 쟁점 정리를 4가지를 했어요. 자, 공소장을 받고 이렇게 받다 해서 헌법 재판관들이 변론 준비 기일을 한다면서 쟁점 정리를 했는데 쟁점을 이렇게 4가지를 정합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행위, 그다음에 포고령 1호 발표하게 한 행위, 맞아요.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 중앙선관위의 불법 압수수색을 한 행위. 네. 요 4가지를 가지고서 요 4가지가 이번 헌법재판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쟁점입니다. 내란이 없어요. 네. 내란이 없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쟁점을 4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거를 보고서 이제 내란죄를 그럼 공소장에서 뺄게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 사건이 1차 변론 기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금 무엇보다 2차 변론 기일에서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금 이제 2차 때죠. 문제는 예. 뭐냐면은 1차 때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그러니까. 있었느냐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헌재에서 1차 준비 기일 영상은 공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은 다 2차부터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2차부터 지금 공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또 그 이후에 사적으로 어떤 관련이나 예. 즉 메신저가 혹시 있었던 건 아니지 이런 의혹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꼭 저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코치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의혹들이 펼쳐져 나니까 어저께 드디어 정청래 위원장이 한마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설명에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주위에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야, 정청래 의원이 어제 말 많이 했네요. 헌법재판소 1차 준비 기일 때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정해와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 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로 탄핵 소추 안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다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권유라는 말은 왜 썼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1차 준비 기일 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우리 소송 대리인 간의 대화를 비춰보건대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헌법으로 할 건지 내란죄로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쟁점 사항을. 그래서 아마 소송 대리인은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권유하지 않았다, 권유 없었다라고 말도 안 하네요. 우리 소송 대리인이 권유란 말을 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거의 다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저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무슨 재판을 처음 해보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그 상황에서 뉘앙스를 지금 캐치해서 요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하겠다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저쪽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를테면은 제가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면접을 보는데 당신은 지방 어디든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지방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다 파견돼서 나갈 용의가 있나? 아니요. 엄마가 어디 나가지 말라 그랬대. 아니요. 예. 뭐 그랬더니 비유. 예.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래요. 또 물어보면은 아니요라고 했어. 또 물어보더래요. 그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를 붙여주고 싶어서 붙여주고 미치겠으니까 싶으니까 제발 대답해. 내라고 해. 예.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 사실은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 저 정도로 답을 한 이유가 네. 어제 헌재 사무처장 앉혀놓고 법사위원들이 거의 난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 장동혁 의원, 주진 의원 이런 네. 사람들이 그래서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또 그 소추 그 검사 역할을 하니까 네, 네. 헌재 심판에서 그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의원이 지적한 게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헌재가 정해준 쟁점 4가지입니다.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그다음에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불법 압수수색 4가지입니다. 네. 그 4가지 갖고 할 거예요. 그런데 쟁점 정리가 필요하지 이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정청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탄핵 고발인 청구인의 그 쟁점이나 그 소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라고 얘기하면은 장동혁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 장동혁 의원이 판사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판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판사가요. 자꾸 이제 판사가 변호사나 쪽에다가 자 지금 증거 충분히 다 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증인 신청 더 하실 거예요? 라고 그때 이제 물어보면 하면은 돌대가리. 돌머리. 돌머리. 그러면은 근데 변호사나 네. 의혹 있는 사람들은 네. 증인 또 있고요. 이 사람도 있고요 하는데 판사들 그게 아니고 이것만 갖고 충분하다. 그쵸. 이 얘기래요. 네. 그럼 이 쟁점 정리는 자 이게 탄핵 심판 정리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쟁점이 4가지면 될 것 같아. 따지자면 당신들 탄핵 소추 잘못했어. 공소장 그치. 잘못 써왔어. 코칭해 주는 거야, 코칭. 예. 야, 이 바보야. 너네가 일반- 쓴 대로 예. 이렇게 여기다 내란죄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형사법상으로 너무 힘들어져. 형사법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증인 많아지고 맞아요. 예. 사건 확인 많아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질 텐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탄핵안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싸운 거 내가 이렇게 4개로 정리한다이 정확하시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장동혁 의원이 그거를 정확하게 따졌고, 근데 그거가 상당히 아쉽게도 제대로 이게 언론 조명을 안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권유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모르죠. 권유란 말은 안 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변호사는 네. 그걸 권유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은 거지. 권유를 알아들은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은 평소 재판 때 하던 습관대로 맞아요. 왜냐면은 판사가 다 법률 전문가들이지만 네. 판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네.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간에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저보다는 위에 계시군요라고 해야지 재판부가 또 마음에 들 거 아닙니까? 흡족할 맞아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로서 아주 그 예를 갖춘 거로서 권유해진 걸로 알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요구는 만약에 그래서 공소장을 바꿀 수 있다. 탄핵 소추안을 바꾼다 하더라도 바꾸려면은요. 국회로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 기억나시죠? 14일 날 이 탄핵 소추안 가결할 때 이 탄핵 소추안은 거의 내란이란 말로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내란 수계란 말이 지금 한 달 동안 국민들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는데 바로 그 전날 이제 저는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12월 14일 탄핵 가결 직전에 왜 김어준이가 네. 13일 날 법사위에 그 과방위에 나와 가지고 한동훈 암살하라고 했어요. 한동훈 암살 음모가 있었다고. 자기가 제보 받았죠. 더 이상 못 오르는데 한동훈 암살 제보가 있었다고. 저는 그 내란의 어떤 정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네. 김어준이 필요했고 그 김어준의 발언이 하루 동안 막 들끓으면서 14일 날 국민의힘에서 가결에 찬성한 12명 표 있잖아요. 그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때 굉장히 그런 네. 분위기가 심했었죠. 그러니까 내란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네. 내란이라는 서사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란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빼겠다는데 최소한 마음대로 빼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빼는 것도 저는 뭐 민주당의 입장이니까 빼는 것도 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거를 헌재가 코칭을 해줬나. 헌재가 이걸 이렇게 코칭해줄 정도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탄핵 심판은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객관적 법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내릴 수가 있겠나 하는 네. 의혹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벌써 탄핵 심판을 변론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벌써 이 정도로 논란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하든 간에 네. 과연 이거를 해결 안 하고 이렇게 갔을 때 그럼 탄핵 심판 결과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죠?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대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하자 있는 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은 그 결과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까요? 저는 뭐 제가 뭐 법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을 구성을 하면서 헌재가 민주당과 짬짬이를 하고 있다. 경찰이 민주당과 짬짬이를 하고 있다. 법원도 영장을 내주면서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 구성물로 가득하다면 일종의 독수독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일종의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꽤나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결과를 잘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히 인정되는 분위기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절차적인 네. 정당성과 그 과정의 합리성 맞습니다. 그걸 다 갖춰야지 정말로 엄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도대체 그 전에 뭐 노무현 며칠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며칠 걸렸다 이러면서 마치 진짜 뭐 한 두세 달 안에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따지자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하나도 막 2년씩 넘게 1심에 2년 반씩 걸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그 형사 재판이랑 예. 비교할 것도 없고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수많은 장관들과 맞아요. 검사의 이 그쵸. 탄핵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금 밀어두고 일단 먼저 하는 게 국무총리랑 대통령 탄핵 먼저 저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위중성, 그 중요성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민주당이 난장판 쳐서 탄핵안 그렇게 많이 올렸으면 선입 선출로 순서대로 해라고도 주장을 하세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마음대로 것도 왜냐하면 또 한 가지가요. 지금 헌법재판소 보도도 일부 되긴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목 3명 임명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중에 2명만 임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1명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1명 남은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빨리 하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헌재가 또 그건 한대요. 자기들 9명 완전체 만드는 네. 권한쟁의 심판 있잖아요. 네. 그거는 또 하겠다는 거예요. 네. 헌재가 지금 그러니까 심판 대상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헌재 픽. 예. 그럼 헌재 픽으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면 국민들이 야, 헌재가 진짜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본인의 그 경호하는 저 경호처 인력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영향을 아무도 끼칠 수가 없어요. 네. 없는 상태인데 시급하게 심판을 하고 뭐 감옥에 보내고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사실은 별로 찾기 힘든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게 항상 이런 건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일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탄핵 심판을 닉슨이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있었습니다. 닉슨은 결국 탄핵 이제 선거 직전에 사임을 했지만 네. 닉슨도 1년 걸렸다 그러고요. 클린턴 대통령, 미국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거의 1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지금 헌재가 말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 뭐 이런 탄핵해갖고 직무정지된 장관들 그거 빨리 기각 결정을 해주든지. 야, 닉슨은 2년이 걸렸네. 닉슨은 2년 걸렸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의 권능이 어디까지인지, 과연 그러면 비상계엄을 쓸 수 있는 권한이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건데 이걸 왜 번개풀에 콩고 먹듯이 해가지고 그 결론을 두세 달 안에 내려야 될 필요성이 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변호사가 알아듣는다고 딴 주제로 아, 넘어가자는 얘기구나. 그만하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약간 제가 선후배 관계로 보면 선배잖아요. 근데 제가 선배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아? 네. 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 신 차장께서는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바로 그 말이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타이밍이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말을 헌재가 계속 신호를 뭔가를 보내는 그쵸. 거죠. 자, 우리 빨리 끝내줄게. 네. 왜 빨리 끝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일보 허민 기자가 예. 쓴 이 불법과 탄핵으로 뭐였죠? 점철된 불법과 탈법의 사슬로 엮인 윤 탄핵 수사 그렇죠. 큰 기획 기사를 하나 썼는데 거기를 좀 보고 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불법과 요 부분들이 탈법. 예,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엄을 내란죄로 다루는 게 약간 맞냐? 왼쪽으로. 네네. 네. 헌재의 선행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법률과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수사의 속도전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어요. 네. 이게 괜찮냐? 최소한 지금 제출된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은 탄핵의 핵심 사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내란을 지금 민주당에서 철회를 지금 해버린 상황이에요. 대선을 빨리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법이에요. 네. 그 불법이고. 다음 걸 보죠.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했었어요. 과천에 있는 공수처는 네.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일단 법원에서 발부를 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청구는 청구 주체도 지금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영장을 내준 지금 법원도 좀 문제가 맞습니다.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이유는 체포영장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체포에 내가 응할 수가 없다. 네. 그 취지, 그러니까 완전히 빼박으로 꼼짝 못하게 만든 체포영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거에 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체포영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수처가. 그렇죠.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정말 나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계엄을 선포를 해놓고 나라를 국가적인 망신을 시켰다. 그랬다면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수사를 먼저 받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수분들도 꽤 계십니다. 멋진 모습? 네,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나이 대장부. 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나이 대장부 좋아하지 마. 사나이 대장부 노릇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표한테 대통령 자리를 대권이? 물려주는 거랑 똑같은 행위야. 그 하루 멋있는 사내가 되자고 정치적으로 그런 바보 같은 수를 쓴다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아니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보십시오. 이 공수처라는 것도 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자고 해가지고 공수처 만들어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공수처 만들어 줬더니 뭐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공수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탈법,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지금 이른바 탄핵하고 수사, 네, 헌재,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야당이죠. 네. 이렇게 얽혀 있는 그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 네.